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르입니다. 저 차도르가 운동하는 영상, 일상 모습, 그리고 유튜브에 올리기엔 조금 너무 짧거나 살짝 자극적인 영상들은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있습니다. 차도르 _MMA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브라질 무규칙 격투기가 대세이고 도장 깨기가 흔했던 시절, 주짓수 고수들은 타 무술 고수들을 그라운드로 끌고 간 뒤 너무나도 손쉽게 제압해버려 곧 주짓수는 실전 무술 최강이라는 이미지가 생깁니다. 이들은 브라질식 무규칙 격투기인 발리투도에 출전하여 당시 격투가들에겐 매우 생소한 기술을 선보이며 모조리 꺾어버리고 당당히 브라질 최강 무술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발리투도를 직역하자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처럼 개인의 인권과 안전이 중요시되는 시대에는 야만적으로 보이고 살짝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발리투도에는 모든 남자의 최악의 약점인 낭심 공격 허용은 물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박치기 같은 반칙 기술이 모두 허용됩니다. 현대 발리투도는 낭심 공격, 눈 찌르기, 그리고 손가락 같은 소관절 꺾기가 금지되어 선수의 안전을 조금씩 더 신경 쓰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종합격투기와 비교하자면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주짓수가 실전 최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꽤 있기는 합니다. 주짓수 고수들이 이름을 날렸던 시대는 주짓수가 생소했을 때라는 주장인데요. 8, 90년대 당시에는 대부분의 격투기 선수들이 그라운드 이해도가 전혀 없었을 때라 시기를 아주 잘 맞아서 주짓수가 우연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던 주짓수 고수가 무규칙 격투기에서 정점은 찍은 것은 사실이며 이러한 환경에서 주짓수가 탄생한 만큼 주짓수는 규칙이 없는 실전 싸움을 기반으로 기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새는 주짓수가 너무 스포츠화되어 있어 에디 브라보 같은 일부 고수들은 실전성을 지향한다며 새로운 주짓수파를 탄생시키기도 했죠. 아무튼 오늘은 아무리 실전이 중요하고 길거리 싸움에서 생존하는 것이 중요하다지만 그래도 잘못 사용하면은 의도하지 않은 부상을, 특히 상대방을 완전히 불구로 만들어 버릴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주짓수 기술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 말 그대로 위험한 기술을 다루는 영상이기에 기술 설명을 하기 전에 꼭 이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통해 보도된 이야기라 이미 이 소식을 접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한 고등학생 소년이 동갑내기 친구에게 뒤에서 목을 조르는 기술인 리어 네이키드 초크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기술을 당한 친구는 순간 기절을 하고 쓰러지는 과정에서 머리를 심하게 다쳐 나흘 동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다친 학생은 의식을 회복한 뒤에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하죠. 격투기는 스포츠이긴 하지만 실제로 격투 스포츠의 목적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말 그대로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제발 이런 기술들은 함부로 따라하지 말아주십시오. 정말로 평생 후회할 수 있습니다. 격투기 팬으로서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기술들 제대로 배워보시거나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가까운 격투기 도장 혹은 체육관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위험천만한 첫 번째 기술입니다. 주짓수에서 상대방이 다리로 나의 허리를 감싸고 있는 자세를 가드라고 합니다. 이 자세에서 누워있는 사람은 본인의 다리로 상대방의 움직임을 봉쇄하고 있는 상황이죠. 반대로 위에서 가드에 갇힌 사람은 누워있는 사람의 다리를 풀고 더 유리한 자세로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이 행동을 상대방의 가드를 넘어간다고 해서 가드 패스라고 표현합니다. 실질적인 공격이 아니라 상대방의 가드를 뚫는 기술이 이렇게 큰 리스크가 있다니 믿으시겠습니까? 사실 이 기술은 주짓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화이트벨트도 배울 수 있는 간단한 가드 패스인 만큼 배우기도 쉽고 고레벨 선수들의 경기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매우 효과적인 가드 패스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가드 패스 기술은 바로 스택 패스라고 불리우는 기술입니다. 자료 화면에서 보이시듯 상대 선수를 내 몸으로 완전히 짓누르면서 말 그대로 스택, 쌓아두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의 몸으로 상대방의 몸을 짓누르면서 움직임을 봉쇄하면서 가드를 넘어가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몸이 접히면서 목이나 허리에
큰 부상이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이 기술을 당하는 사람도 만약 목이나 허리에 압박이 너무 심하게 가해지고 있다고 느껴지면 바로 탭을 치거나 파트너에게 말을 해 바로 그 자리에서 경기를 중단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 2013년 15살 주짓수 수련생인 가브리엘 디니스 선수는 실력을 인정받아 성인부에서 뛰게 되었습니다. 그의 상대 선수는 가브리엘 선수를 번쩍 들어 올렸다가 살짝 바닥에 내리치면서 그의 목에 스택 패스를 사용했습니다. 가브리엘 선수는 이 과정에서 목을 심하게 다쳐 전신마비가 오고 맙니다. 스택 패스 효과적인 만큼 조심해야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 사건 이후 주짓수 커뮤니티에서는 스택 패스를 고레벨 기술로 지정해야 된다는 말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거의 모든 대회에선 모든 벨트에게 허용된 매우 기본적인 기술입니다. 두 번째 기술입니다. 에스티마 락. 에스티마 락은 나름 최근에 탄생한 관절 기술입니다. 이 하체 관절기를 만들어낸 주짓수 선수 빅토르 에스티마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이름 에스티마 락입니다. 2011년 노기 세계 챔피언십 대회에서 에스티마 선수는 이날 토너먼트에서 만난 모든 상대에게 에스티마 락을 걸어버리며 대회에서 우승해버리죠. 자신이 만들어낸 기술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직접 몸소 보여준 그런 멋있는 케이스였습니다. 이 기술 역시 자세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화이트 벨트도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기술입니다. 특히 하체 관절기로 발생하는 부상은 선수 생명에도 지장이 갈 만큼 위험하니 그만큼 2배, 3배로 조심해야 되겠죠? 에스티마 락은 매우 간단합니다. 상대방 발목 부분에 리어네이키드 초크를 건다는 기분으로 잡고 본인 배 쪽으로 발을 붙이면서 토 홀드와 매우 비슷한 방법으로 발을 비틀어버리는 공격입니다. 다만 이 기술은 너무 효과적이라 대회나 경기처럼 아드레날린이 넘치는 긴박한 상황에는 탭이 나오기 전에 비명이 먼저 나올 수 있죠. 고통이 느껴지면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탭을 칠 타이밍조차 주지 않는 기술이라 아마추어부터 프로들까지 이 기술로 꽤 많은 사람들이 발목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종종 주짓수 커뮤니티에서는 이 기술을 금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혹은 고레벨 기술로 지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세 번째 기술입니다. 헨조 그레이시에게 블랙벨트를 받은 세계적인 주짓수 고수 존 다나허는 그래플링에서 가장 부상이 심한 요소는 테이크다운이라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점핑 가드는 기술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점프를 하면서 가드라는 포지션으로 넘어가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테이크다운 중에서는 사용하기 쉬운 축에 끼지만 그만큼 실수를 하기도 너무나도 쉬운 리스크가 정말로 높은 기술입니다. 국제 브라질 주짓수 연맹에서도 화이트 벨트는 점핑 가드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룰을 지정하기도 했죠. 외국 주짓수 커뮤니티에선 점핑 가드가 브라운 벨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더 심각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선수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변수가 굉장히 많은 와중에 점핑 가드가 나온다면 상상 외로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의 폭이 매우 넓어집니다. 그만큼 이 기술은 완벽하게 구현하기도 힘들고 연습하는 것 자체가 매우 까다로운 그런 기술이죠. 점핑 가드는 상대방과 자신을 바닥에 쿵 하고 내려 찍는 과정에서 주로 부상이 발생합니다. 등 부상, 무릎 부상이 매우 흔하며 부상의 정도가 정말 심할 경우에는 머리부터 바닥에 떨어져 머리 부상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과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떨어질 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인데 벨트가 낮은 수련생들은 그 완벽한 자세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점핑 가드, 순간 경기를 그라운드로 갖고 가는 데는 매우 유용하지만 잘못 들어갔다가는 두 사람 모두 다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지금 나오는 영상에서 보이시다시피 점핑 가드를 당하는 선수는 보통 무게중심을 잡고 방어를 하기 위해 한 발을 앞으로 내놓는데요. 설명하면서도 제가 아픕니다. 방어를 목적으로 앞으로 나와 있는 발에 무게가 실리면서 내려올 때 그냥 와그작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기술은 리스트락입니다. 상대방의 손목을 비틀어버리는 이 기술은 배우기도 쉽고 그 효과도 대단한 기술입니다. 사람의 손목은 가동 범위가 넓지 않기 때문에 양손을 이용해서 공격한다면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바로 비틀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용하기에도 쉽고 효과적인 만큼 여성이 호신용으로 배우기 가장 적절한 관절기로 평가받고 있기도 하죠. 효과적이란 것은 그만큼 당하는 사람한테 위험하다는 것인데요.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대회나 경기 같은 환경에서 효과적인 관절기라는 것은 곧 부상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앞서 리스트락을 설명할 때 손목 가동 범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손목은 조금만 비틀어도 부상이 오는 만큼 순식간에 부상당할 수 있는 무서운 기술입니다. 그리고 리스트락은 기술 특성상 상대방이 전혀 무방비 상황일 때 폭발적인 힘으로 확 낚아채면서 걸어버려야 가장 효과적인 기술입니다. 안 그래도 탭을 치기 애매할 정도로 빠른 기술인데 이 기술을 쓰려면 최대한 빨리 걸어야 한다니 이 같은 이유로 다른 기술에 비해 2배, 3배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기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에스티마 락처럼 탭을 칠 타이밍이 오기도 전에 이미 부상당해버리는 그런 어이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참으로 조심해야 하는 그런 관절기입니다. 오늘은 그래플링, 특히 주짓수에서 너무나도 쉽게 배울 수 있고 그 기술도 매우 간단하지만 잘못하면 평생 후회할 만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술 몇 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 요새 이런 기술을 따라하다가 어이없게 다치는 사례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도장이나 체육관에서 꼭 전문가로부터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또 재미있는 격투기 그리고 무술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상 차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